자, 두 번째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xi에 대해서의 확률이 pi라고 할 때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 기대값 또는 이게 평균의 정의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속 곱한 전체 합을 우리가 이렇게 평균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대값이란 말하고 평균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인 아이들이 3명 있고 70점인 아이들이 5명, 80점인 아이들이 1명, 90점이 또 1명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은 10명이죠. 10명. 10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점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총점. 총점을 계산을 해보면은 자, 180점, 350점, 80점, 90점 해서 다 더한 거에다가 이 총점에다가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분의 60 곱하기 3, 70 곱하기 5, 80 곱하기 1 더하기 90 곱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었죠. 그 중학교 때 그 상대도수에 대한 개념을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6명 중에서 3명이면 여기서 상대도수란 거는 전체 인원 중에 3명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이 되죠. 얘는 0.5, 0.5, 0.1, 0.1. 자, 이 상대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 인원수가 다를 경우에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20명인데 60점 이상 60점대 아이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뭐 사실 60점대 아이들이 60점인 아이들이 지금 여기는 3명이고 5명인데 얘가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계산이 이제 3명, 5명이면 5명이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 총 인원수가 지금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명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20명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6명이라서 그 10명인 반인 학생의 그 10명인 반에 60점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총 인원수가 다를 때 우리가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대도수로 우리가 총 인원수가 다르더라도 비교가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상대도수를 만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인원수가 안 주어져 있고 상대도수만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확률 그 점수 이 변수에다가 상대도수를 바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0.3, 70 곱하기 0.5, 그 다음에 80 곱하기 0.1 더하기 90 곱하기 0.1인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평균이 되는데,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 이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자, 이유는, 자, 요렇게 해보면 여기 0.3인 거죠. 요렇게 하면 0.5인 거고, 요렇게 더하면 0.1인 거고, 요렇게 하면 0.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식인 거예요. 같은 식. 그래서 우리가 상대도수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확률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전체 10명 중에서 60점인 학생을 뽑을 확률이 0.3인 거고 70점을 뽑을 확률이 0.5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의 총합도 어차피
1이에요. 1.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도수도 같은 확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지금 계산을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듯이 우리가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장에 1,000원인 복권 20장이 있는데 당첨 상금하고 각각의 복권 장수는 이렇다. 1등이 이제 5,000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총 20장 중에 한 장 있고 2장 있고 3장 있고 14장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돈을 우리가 뭐 그 벌금은 없는 거죠. 그죠? 돈을 낼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장을 샀을 때 요거를 이제 한 장, 이거 그냥 복권 하나를 뽑았을 때 어,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번 시행에서는 600원이라는 기대 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1,0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0원이라고 칩시다. 주사위는, 어, 동전이라고 합시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1,000원이고, 뒷면이 0원이면은, 우리 전체 주사위는 이제 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은,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한 두 번 정도 던지면은 한 1,000원을 벌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을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앞면이 나올, 나와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500원이고, 뒷면이 나왔을 때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0원이죠. 그래서 한 번 던져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인 500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로 했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4, 5, 6이고 각각의 확률은 동일하게 6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주사위 눈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사위 눈의 값은 얘네들이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로 나타내어 있을 때 기대값을 구해라. 일단은 요게 이제 미지수로 주어져 있죠. 미지수로 주어 있다면 일단 어차피 전체 확률은 그 합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요거는 이제 4분의 1이 돼야 되고 자, 그럼 기대값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죠. 그럼 다 곱해서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빨간 공이 6개고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의로 3개의 공을 뽑을 때 뽑은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럼 파란 공, 자, 3개를 뽑았으면은 자, 파란 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6개 중에 6개, 4개, 그럼 총 10개죠?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빨간 거만 다 뽑으면은 이제 파란 게 없다는 거고 10C3 중에 빨간 거 2개를 뽑고 파란 거 1개를 뽑고 10C3 중에 빨간 거 1개를 뽑고 파란 거 2개를 뽑고 10C3 중에 파란 거만 다 뽑고 좀 합을 해주면 이거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기대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슷한 모양의 4개의 금고 열쇠 중에서 금고에 맞는 열쇠는 한 개만 있습니다.
이 열쇠가 금고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씩 차례로 여는 시도를 했을 때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평균.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실용적이죠. 어, 자, 보면 확률 변수는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 두 번 만에 열릴 수도 있고, 세 번 만에 열릴 수도 있고, 총 5개 열쇠가 있으니까 4번, 5번. 합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바로 한 번에 열릴 확률은 지금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입니다. 바로 이제 맞는 열쇠가 한 개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만에 열릴 확률은 처음에는 아닌 걸 골랐다가 아닌 걸 고르죠. 자, 그러면은 아닌 걸 골라서 하나는 제어야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열쇠가 있으면은 만약에 C가 열리는 열쇠라고 치면은 A로 시도해서 안 열렸어요. 그러면 배제를 했고 나머지 4개 중에서 열리는 게 한 개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확률이 5분의 1이죠? 자, 세 번째 거를 시도를 하면은 처음에 안 열리는 거 열고 그 다음에도 안 열리는 걸 선택하고 자, 안 열리는 거 선택하고 세 개 중에서 이제 열리는 거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도 지금 보니까 5분의 1이죠, 확률이. 그럼 나머지도 보니까 5분의 1이 이기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합이 또 1이 나오죠. 그럼 횟수의 평균은 뭐 어차피 확률이 뭐 다 같으니까 그죠? 확률이 다 같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 이제 3이라는 평균이 나오겠죠. 음. 자, 이렇게 이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될까? 자, 분산의 정의는 편차, 그러니까 별량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바로 이게 편차인데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기대값. 그 요거를 분산이라고 하고 기호는 VX 베리언스의 그 앞자를 따서 VX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은 편차 그죠? 편차의 평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x1, x2, x3 이렇게 해서 확률이 p1, p2, p 쓰면은 자 이게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라니까 편차의 제곱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확률 변수예요. x-m이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원래 평균 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는 x에서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곱해서 더했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x 빼기 m이라 그러면은 x 빼기 m의 제곱이라 그러면 x1 빼기 m의 전체 제곱 x2 빼기 m의 전체 제곱 얘네들을 확률하고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확률에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산은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의 제곱근. 자, 그러니까 분산을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거죠. 그거를 다시 루트를 취하니까 이거를 표준 편차라 부릅니다. 그래서 기울은 시그마 x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마 x. 자, 요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분산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인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 된다. 요거는 이제, 쌤이 이제 요걸 또 보여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길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각각을 다 전개를 해서, 그죠? 이렇게 나눠서 요거를 따져보니까, 요건 어차피 합이 1이고, 요거는 지금 평균이죠? 이게 지금 m이 되니까, 다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m제곱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5의 평균이, 자, 1, 2, 3, 4, 5의 평균은 3이 되겠죠. 3이 되겠고, 이건 뭐 자명하죠. 명백하게 이제 평균이 3인데, 자, 그러면 이게 확률, 이게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수 x에다가 만약에 1을씩 다 더해준다면, 2, 3, 4, 5, 6이 될 거고, 여기서 평균을 계산해보면 바로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에 x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이 x에서 1을 더한 거다. 그러니까 상수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상수를 우리가 뭐 이 b를 더했다고 치면은 자, 각각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변수에서 b를 다 더한 거의 평균은 그냥 원래 평균에다 그냥 b를 더한 거나 다름없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x 두 배를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 4, 6, 8, 10이라고 해서 평균은 당연히 6이죠. 근데 두 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도 같이 두 배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두 배에 대한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두 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a를 곱한 거의 평균을 원래 평균에다 이제 a를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원래 변수 a에다가 a를 곱하거나 b를 더해주면은 원래 평균에서 a를 곱하고 b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봤을 때 확률 변수, 자, 우리가 x에 대한 평균이 m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x 빼기 m의 전체 제곱에 대한 평균, 그죠? 이렇게 평균을 계산을 해보라 그러면 이거는 x가 변수고 m은 상수예요. 상수.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2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 제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2에 x제곱 마이너스 2m 2x 더하기 m 제곱이고 이 x가 여기 이제 m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분산은 우리가 분산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기대값과 분산 표준표준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자,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평균이 되죠. 평균을 계산해보면 만약 평균이 다 똑같으니까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아마 4가 나올 거고,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곱의 평균이라 그러면 일단 제곱부터 다 계산해보면 1, 9, 25, 77에 49가 되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곱하기 어차피 지금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50에다가 34, 84니까 나누게 좀 21이죠. 21이 되고 평균 아까 전에 4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16이 되겠죠. 계산해 주면 분산은 5가 되고 자연스럽게 표준 편차는 루트 5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4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았을 때 적힌 수의 수 중 작은 것. 자, 1, 2, 3, 4 중에서 작은 게, 자, 1이 되는 경우. 가능한 게 지금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는 게 전체 경우가 될 거고. 이것도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죠. 자, 1이 됐을 때는 자, 1을 뽑고 나머지 3장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3분의 1이고
자, 2를 뽑을 때는 1을 뽑지 않고 2를 뽑고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뽑을 때는 1, 2를 뽑지 않고, 그죠? 여기 이제, 그죠? 1, 2를 뽑지 않고 3은 뽑고 4를 뽑는 거죠. 그죠? 자, 임의로 두 장을 뽑을 때 전체 경우 4C2예요. 4C. 3분의 1이 아니고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6개 중에 그죠?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고 6개 중에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고 6개 중에 경우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합이 1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먼저 계산해주고 분산과 표준 편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한번 정리하고 계속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